안녕하세요. 별꽃 낭독입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심리 추리. 초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별빛 아래.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밤중. 낡은 서울의 골목길에서 민주는 우연히 버려진 그림을 발견한다. 그림 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왔고 그의 오랜 가난은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게 된다. 기이한 존재가 그에게 다가온 것이다. 민주는 매일 아침 차가운 공기에 눈을 떴다. 그의 방은 남향이라고 하기엔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았고 겨울이면 작은 전기난로 하나로는 그 냉기를 도저히 쫓아낼 수 없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래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검은 점처럼 박혀 있었다. 천장에는 과거 누수로 생긴 얼룩이 거대한 지도를 그려놓고 있었는데 민주는 가끔 그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쯤 표류하고 있는 건지 상상하곤 했다. 그의 낡은 이불은 솜이 다 죽어 축 처져 있었고 매트리스는 스프링이 등을 찌르는 통에 늘 잠을 설쳤다.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은 채로 아침을 맞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방 안에는 변변한 가구라곤 삐걱거리는 책상 하나와 옷이 잔뜩 쌓여있는 의자뿐이었다. 옷이라고 해봐야 몇 년 된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가 전부였지만 그것마저도 정리할 기운이 없었다. 어쩌면 정리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무기력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방 한편에는 라면 봉지와 플라스틱 컵,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다. 치우고 싶었지만 청소도 돈이 드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쓰레기 봉투를 사는 것조차 아까울 때가 많았다. 창문은 늘 닫혀 있었다. 환기를 하면 바깥의 소음과 매연이 들어오는 것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방 안은 늘 꿉꿉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마치 그의 삶처럼. 씻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았다. 낡은 욕실의 온수는 이따금 끊기기 일쑤였고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서 있자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항상 초췌했다. 푸석한 머리칼, 퀭한 눈, 굳게 담은 입술. 민주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다. 자신의 얼굴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면도를 할 때면 날카로운 면도날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이따금 실수로 베인 상처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는데 그 붉은 피조차 그의 삶의 생명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아침 식사는 늘 건너뛰는 일이 많았다. 어쩌다 줄인 배를 채울 때도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이 전부였다. 끓는 물을 부어 면이 익는 동안 민주는 텅 빈 눈으로 컵라면 용기 속을 들여다보곤 했다. 꼬불거리는 면발이 마치 그의 뒤엉킨 인생 같았다.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입에 넣을 때마다 속에서 느껴지는 허기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다. 맛을 느끼는 것은 이미 오래전 포기한 일이었다. 그저 생존을 위해 먹는다는 행위만이 남아있었다. 식사를 마치면 그의 일과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막막해졌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그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덜컹거리는 키보드를 두드려 수많은 채용 사이트를 오갔다. 하지만 그가 찾을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했다.
몇 번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연락이 오는 일은 드물었다. 어쩌다 면접이라도 보러 가게 되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그는 늘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낡은 옷차림과 풀죽은 표정이 면접관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매번 전전긍긍했다. 그에게는 이미 수많은 빚이 있었다. 대학 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곳저곳에서 끌어다 쓴 사금융 대출이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매달 정해진 날짜가 되면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조차 없었다.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끊어버렸다. 그들의 차가운 목소리,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민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공과금도 큰 부담이었다. 겨우겨우 돈을 마련해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수도꼭지를 틀 때, 전등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돈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아끼고 또 아꼈다. 찬물로 씻고, 어두운 방에서 핸드폰 불빛에 의존하거나, 보일러를 켜지 않고 두꺼운 옷을 껴입었다. 이 모든 절약이 그를 더욱 춥고 외롭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처음에는 그의 사정을 알고 위로해주거나 작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지쳐갔다. 민준 자신도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었다. 자신만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 같아서 그들의 밝고 희망찬 이야기들을 들을 용기가 없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자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이 불편해졌다. 카페에 앉아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들 같았다. 저들은 어떤 걱정 없이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을까? 그런 부러움과 질투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에게 매일 반복되는 것은 좌절감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뭔가 달라질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과거에는 꿈도 많고 열정도 넘치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열정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재가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그를 짓누르는 것은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이대로 살다 보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방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절망이 응축된 공간이자 세상으로부터 그를 고립시키는 감옥과도 같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는 그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그는 마치 투명한 벽 안에 갇혀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이방인과 같았다.
어느 날은 그의 통장 잔고가 정확히 0원이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텅 빈 통장만큼 그의 마음도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온갖 빚쟁이들의 얼굴과 차가운 독촉 전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눈을 뜨면 천장의 얼룩이 그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영혼이 시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가끔은 옛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어릴 적에는 그도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꿈이 있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그는 학자금 대출에 의지해야 했고 졸업 후에는 취업난에 허덕였다. 어렵게 구한 첫 직장은 몇 달 만에 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쌓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후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마치 운명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깔끔한 옷차림의 직장인들, 다정하게 손잡고 걷는 연인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그들 사이에서 홀로 멈춰 선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자신만이 세상의 속도에 맞춰 걷지 못하는 낙오자 같았다. 그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고 시선은 땅으로 향해 있었다. 고개를 들어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이나 동정을 읽을까 봐 겁이 났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밤거리를 헤매곤 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배달 음식을 전해줄 때마다 그는 잠시나마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배달을 마칠 때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멈추면 그의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그의 주머니에 남는 돈은 보잘것없었다. 기름값, 오토바이 수리비, 그리고 식비까지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없었다. 차라리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끔씩 자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한참 전에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너스 숫자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이 숫자들이 과연 줄어들기는 할까? 아니, 줄어들기는커녕 더 이상 불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희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절망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났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둔 CEO, 유명한 작가, 인기 유튜버. 그들의 화려한 삶은 민준의 초라한 현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는 자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특별한 재능도, 배경도, 심지어는 노력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방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은 이따금 깜빡거리며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마치 그의 삶의 불꽃이 곧 꺼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지만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가슴속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는 더 이상 미래를 그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당장 내일 닥쳐올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달 카드값은? 독촉 전화는 또 언제 올까? 이 모든 질문들이 그를 옥죄어 왔다. 그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갇힌 작은 벌레 같다고 느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얽매이는 그런 기분이었다. 외로움은 그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 아니, 친구라기보다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모든 고통을 감내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어차피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분명했다. 왜 그렇게 노력 안 했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가끔씩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해보려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짧은 경력이 발목을 잡았고, 오래 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언제든 더 나은 기회가 생기면 떠나야 한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더 나은 기회는 단 한 번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 도시의 소음도 점차 잦아들었다. 고요해진 밤 공기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쿵, 쿵. 그의 심장은 마치 세상의 모든 절망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굳게 닫힌 창문 틈새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저 빛나는 건물들 중 어느 하나도 그의 것이 없었다. 저 많은 불빛들 중 어느 하나도 그를 비추지 않았다. 그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가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는 듯했다. 눈을 감자 다시금 빚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빚. 매달 불어나는 이자. 끝없이 이어지는 독촉. 이 모든 것이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 끝이 없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어쩌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운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일까? 민주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자 간절한 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어두운 방 안을 훑었다. 낡은 가구들, 쌓여있는 쓰레기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놓인 초라한 자신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마치 거대한 늪처럼 그를 끌어당기는 현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절망의 한숨이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민주는 점차 감정을 잃어갔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희미해졌다. 그저 텅 빈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로봇처럼 움직이고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다. 그의 삶은 마치 색이 바랜 흑백 사진 같았다. 모든 것이 무채색이었고 생명력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호의조차 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누군가 따뜻한 말을 건네면 오히려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위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그들에게는 쉬운 말이었겠지만 민준에게는 불가능한 꿈처럼 들렸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되었다. 어느 날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지갑에는 단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다.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그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웠다. 마치 그 돈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저곳에는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음식이 있고 행복한 가족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방과 대비되는 그들의 삶을 상상하며 더욱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다. 마치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듯 했다. 민주는 자신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기분이었다. 매일매일이 투쟁이었지만 그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의 삶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끝없이 오르막길을 걷는 것 같았다. 힘이 다 빠져 쓰러지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민주는 점차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만약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모든 짐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는 막연한 바람. 그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꿈이었지만 그의 절박한 마음은 점점 비현실적인 상상에 매달리고 있었다. 희망의 끈을 놓으면서 동시에 어떤 초월적인 개입을 바라는 모순적인 심정이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다. 삶에 대한 의욕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고통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민주는 또다시 하루를 그리고 또 한밤을 절망 속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낡은 방은 마치 그를 삼키려는 듯 어둡고 무거웠다. 천장의 얼룩은 여전히 그를 노려보는 것 같았고 벽 틈새로 스며드는 밤바람은 뼈속까지 시리게 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갑갑함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방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어디라도 좋으니 이 답답한 공간을 벗어나야만 했다. 목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서울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번화가 쪽으로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꺼질 줄 모르고 빛나고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술렁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민준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그런 번화가가 아니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택했다.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박혀 있어 어둠이 짙게 깔린 곳. 낮에는 보이지 않던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져 그를 집어삼킬 듯했다. 그의 그림자 또한 그와 함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마스크도 없이 나선 터라 쌀쌀함이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묵묵히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고 또 걸었다. 발소리만이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고, 간간이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그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음을 알렸다. 이따금 고양이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골목은 점점 더 낡은 풍경으로 변해갔다. 현대식 건물들 대신 오래된 담벼락과 허물어져가는 지붕들이 눈에 들어왔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흐지부지된 곳일까? 한때는 사람들이 북적였을 이곳이 이제는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해 있었다. 텅 빈 상점들에는 녹슨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창문들은 먼지로 뒤덮여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이곳은 서울에 숨겨진 상처 같았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채 버려진 공간들. 민주는 이곳이 왠지 모르게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버려지고, 잊히고, 외면당한 존재. 어둠 속을 헤매던 그의 시야에 문득 낡은 건물이 들어왔다.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낡아 보였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창문들은 이미 깨진 채 검은 구멍처럼 뚫려 있었다. 담벼락은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문 앞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누가 봐도 오랫동안 비어있던 폐가였다. 주위에는 낡은 간판들이 녹슬어 있었고, 그마저도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채 수십 년을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던 것 같았다. 민주는 그 폐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왠지 모르게 그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폐가는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혹은 자신의 삶보다 더 바닥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무모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폐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나무 대문은 이미 경첩이 떨어져 나간 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고, 그 소리는 그의 귀에 유독 크게 들렸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눅눅하고 퀴퀴한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발밑에는 낙엽과 잡초들이 뒤엉켜 있었고, 오래된 돌계단은 이끼로 뒤덮여 미끄러웠다. 폐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듯했다. 집 안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앞을 비추자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다.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소리는 텅 빈 공간에 메아리쳤고, 그 소리는 오히려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이곳은 분명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정지하고 잊혀진 공간이 되어버렸다. 벽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곳곳에는 벽이 허물어져 있었다. 그는 거실로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섰다. 한때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곳이 이제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낡은 가구들의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거미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는 무심코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흙먼지 위로 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발을 들였다는 증거처럼. 그는 방들을 하나하나 지나쳐갔다. 부엌에는 녹슨 싱크대가, 안방에는 낡은 옷장 문짝이 뜯겨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들은 과거의 영광을 잃고 쇠락해 있었다. 민주는 폐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향했다. 다른 방들보다 더 깊숙이 숨겨진 듯한 느낌이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낡아서 쉽게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묘한 기운이 그를 감쌌다. 다른 방들과는 다른 뭔가 모를 존재감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무언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는 휴대폰 플래시를 비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은 다른 곳보다 훨씬 깨끗했다. 아니, 깨끗하다기보다는 덜 훼손되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최소한 벽이 무너져 내리거나 가구들이 부서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낡은 이젤 위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림은 어둠 속에서도 묘하게 빛나고 있는 듯했다. 단순히 플래시 불빛이 반사되는 것과는 다른 아주 미세하고 은은한 빛이었다. 마치 그림 자체가 빛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민주는 천천히 그림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알 수 없는 떨림이 그의 전신을 감쌌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림의 윤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림은 상당히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틀은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나무가 사가 있었다. 캔버스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림의 표면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형상은 그의 눈길을 잡아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림에 쌓인 먼지를 닦아냈다. 손끝에 닿는 캔버스의 감촉은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먼지가 닦여나가자 그림의 색채가 조금씩 살아났다. 어두운 배경 속에 그려진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림 속 존재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소매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옷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눈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다. 마치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듯한 지혜와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이 공존하는 눈빛이었다. 입가는 미묘하게 위로 향해 있었는데 그것이 미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었다.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는데 그 부채에도 역시 기묘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전반적으로 음산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민주는 그림 속 존재의 형상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그림이 그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존재였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존재인 양 익숙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림 속 존재의 붉은 눈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는 것 같았다. 그 시선은 민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절망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매혹에 사로잡혔다. 그림 속 존재는 분명 살아있는 듯했다. 붉은 눈은 미묘하게 깜빡이는 것 같았고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그림은 여전히 그와 마주하고 있었다. 착각일까? 피곤해서 환상을 보는 것일까?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림 속의 존재는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갈망을 읽어내는 듯했다. 갑자기 그림 속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 사각, 마치 부채가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낡은 옷깃이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리고 이내 그의 귀에 직접 들려오는 듯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너무나 작고 나지막한 소리였지만 그 어떤 소음보다도 선명하게 그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마치 그림 속 존재가 직접 그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소리는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깊고 나지막하며 동시에 끈적하고 유혹적이었다.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그림에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여지지 않았다. 공포와 동시에 전율이 그의 몸을 휘감았다. 꿈인가? 환청인가? 그림 속 존재의 붉은 눈은 여전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 미소가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 비웃음이었다. 민준의 나약함과 절박함을 비웃는 듯한 미소.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듯한 유혹의 미소이기도 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이룰 수 있노라? 목소리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하게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민준의 머릿속에는 그가 간절히 바라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다. 쌓여가는 빚, 희망 없는 미래, 외로움,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림 속 존재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고 유혹적이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 비현실적인 제안에 점차 귀 기울이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폐가, 낡은 그림, 그리고 그림 속에서 말을 거는 알 수 없는 존재. 이 모든 것이 그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눅눅한 공기, 곰팡이 냄새, 그리고 그의 귓가를 맴도는 섬뜩하면서도 달콤한 속삭임.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목은 바싹 말라 있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그 공포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바로 한 줄기 희망이었다.
마치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그의 메마른 삶에 스며드는 한 줄기 빛이었다. 비록 그것이 악마의 유혹일지라도 지금 그의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다시 그림을 자세히 보았다. 그림 속 존재의 붉은 눈은 여전히 그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 눈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았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환상이든 현실이든 민주는 이미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발은 여전히 땅에 붙어 있었고 그의 시선은 그림 속 존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떻게?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절박한 외침에 가까웠다. 그림 속 존재는 그의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입가를 더욱 깊게 비틀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속삭였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그의 의식을 지배하듯이 대가만 치른다면? 대가. 그 단어가 민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소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그에게는 이미 잃을 것도 내어줄 것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 대가가 무엇이든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림 속 존재는 마치 민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시 한번 섬뜩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그림 속에서 터져나와 폐가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았다. 낡은 벽에서 먼지가 떨어져 내리고 창문이 흔들리는 듯 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림 속 존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절박함이 공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홀로 폐가에 서 있었다. 도시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그림 속 존재의 속삭임만이 그의 귀에 가득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 플래시 불빛은 그림을 비추고 있었고 그 그림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유혹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낡은 그림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미지의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리고 그는 그 존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준이 어떻게? 라고 묻는 순간 그림에서 흘러나오던 기이한 기운은 더욱 짙어졌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존재감으로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의 주위를 휘감는 듯했다. 폐가의 눅눅한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내려 그의 피부를 긁는 듯했다. 단순히 밤 공기의 싸늘함이 아니었다. 한여름에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법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드는 듯한 냉기였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팔을 문질렀지만 소름 돋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 안의 모든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듯 보였다. 휴대폰 플래시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림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벽에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리저리 일렁였고 방 한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집기들의 그림자 또한 불규칙하게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시야가 흐려지는 듯한 착각에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폐가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안에서 기이한 기운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웅웅거리는 낮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건물 자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여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이기도 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민준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 기운은 단순히 공포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매혹과 함께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민주는 그림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 자체도 변하고 있었다. 캔버스 위에 그려진 도깨비의 형상이 점점 더 생생해지는 듯했다. 붉은 눈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입가에 걸린 미소는 미묘하게 꿈틀거렸다. 검은 한복의 옷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펄럭이는 듯했고 손에 든 부채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림이 더 이상 정지된 평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통로처럼 그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 듯한 생동감을 내뿜고 있었다. 그림의 색채가 더욱 깊어지고 그림자가 더욱 짙어져 입체적으로 변하는 듯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폐가의 낡은 나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멀리서 들려오던 도시의 소음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 그리고 그림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기운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민준은 자신이 현실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꿈속에 갇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면서도 동시에 마비되는 듯한 이질적인 감각이었다. 그 기운 속에서 도깨비의 낮은 웃음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환청 같았던 그 소리는 이제 명백하게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흐흐흐 민간의 웃음소리라고는 할 수 없는 깊고 음산하면서도 어딘가 유쾌한 기색이 섞인 소리였다. 마치 저승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동시에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듯한 소리. 그 웃음소리는 민준의 모든 공포를 비웃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묘한 위안마저 주는 것 같았다. 웃음소리가 사라지자 다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든 중얼거림이었지만 점차 단어들이 선명해졌다. 인간이여, 너의 고통. 나의 눈에는 선명하구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준의 마음에 박혔다.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한 목소리.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함과 함께 이해받고 있다는 묘한 감정이 뒤섞였다. 텅 비어버린 주머니, 쌓여가는 빚, 무너져버린 꿈. 도깨비의 속삭임은 마치 그의 지난 삶을 읊조리는 듯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좌절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독촉 전화의 차가운 목소리. 텅 빈 냉장고. 싸늘한 방바다.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는 친구들의 뒷모습까지. 도깨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절망과 비참함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무엇을 원하는가? 인간이여. 도깨비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가까이 들려왔다. 마치 그의 귓가에 대고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이 담겨 있었다. 단지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파고들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본능적인 끌림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림은 여전히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도깨비는 민준의 내면을 읽기라도 한 듯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가? 세상의 존경을 받고 싶은가? 아니면 잊혀진 꿈을 되찾고 싶은가? 하나하나 던지는 말들은 민준의 심장을 직접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는 자신이 간절히 바라면서도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소원들이 도깨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경악했다. 동시에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에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노라. 도깨비의 마지막 속삭임은 확고하고 단호했다. 마치 신이 세상을 창조하듯.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힘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이 기이한 존재가 진정으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대가는 무엇일까? 공포와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웠지만 절박함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도깨비는 민준의 내면적 갈등을 꿰뚫어 보는 듯 그의 침묵을 기회 삼아 더욱 파고들었다. 두려워 말라. 인간이여. 세상 모든 이들이 욕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너는 그 욕망을 이룰 기회를 마주했노라. 너의 소원은 정당하며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달콤한 거짓말처럼 들렸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의심의 싹을 단번에 잘라버리려는 듯. 확신에 찬 어조였다. 민준은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쌓여있던 빚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통장에는 여유로운 금액이 채워지는 모습. 더 이상 낡은 방에서 웅크리고 있지 않아도 되는 삶.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밤. 사람들의 멸시나 동정의 시선 대신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을 받는 자신. 그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들을 떠올렸다. 한때 열정을 바쳤던 공부. 하고 싶었던 일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흔한 진리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가로 도깨비는 무엇을 요구할까? 그의 영혼, 그의 삶의 일부, 혹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민주는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의 삶에서 소중한 것을 찾기란 어려웠다. 어쩌면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하게 소중한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 자체일지도 몰랐다. 도깨비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이번에는 더욱 유혹적인 어조였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얼마 없노라. 하지만 내가 얻을 것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다. 도깨비는 마치 민준의 생각을 읽고 그가 두려워하는 대가를 최소화하려는 듯했다. 그것은 교활한 언변이었다. 대가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대가가 현재 민준이 처한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다. 폐가 안은 더욱 기이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창문 너머로 붉은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그림 속 도깨비의 붉은 눈과 묘하게 겹쳐졌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림은 이제 단순한 회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였고 민준의 영혼을 시험하는 유혹의 화신이었다. 민준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의 이성과 감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다. 도망쳐야 해. 그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외쳤다. 이 기이한 상황은 분명 위험하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감정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라고 속삭였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그는 이미 바닥까지 내려왔기에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 유혹을 거절한다면 그는 다시 암흑 같은 현실로 돌아가 끝없이 고통받아야 할 것이 분명했다. 도깨비는 민준의 망설임을 즐기는 듯했다. 그의 붉은 눈은 더욱 깊은 빛을 띠었고 입가에 걸린 미소는 만족감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민준은 폐가 안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 그리고 도깨비의 낮은 웃음소리가 마치 거대한 합창처럼 느껴졌다. 그 합창은 민준에게 선택을 재촉하는 듯 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민준은 자신이 서 있는 폐가의 낡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 아래에는 부서진 나무 조각과 흙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의 삶처럼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시 그림 속 도깨비를 바라봤다. 그 존재는 변함없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인간의 욕망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결정하라. 인간이여. 도깨비의 목소리는 이제 기다림에 지친 듯 약간의 짜증마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짜증마저도 민준에게는 거대한 힘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이 위험한 거래에 발을 들여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지금의 비참한 현실로 돌아갈 것인가? 선택은 명확해 보였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따지지 않았다. 그저 이 존재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민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남은 이성이 희미하게 경고음을 울렸지만 이미 절박함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도깨비의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이미 넘어가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그림 속 존재의 끈적한 유혹에 포획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폐가하는 다시금 고요해졌다. 바람 소리도, 그림자의 움직임도, 도깨비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그림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림 속 도깨비의 붉은 눈은 여전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절망과 희망, 그리고 위험한 기대감이 뒤섞인 미소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소원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준의 귀에 도깨비의 속삭임이 다시 울려 퍼졌다. 대가만 치른다면? 그 말은 폐가의 고요함을 가르고 그의 심장을 직접 때리는 듯 했다.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처음에는 비현실적인 공포가 그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그 공포 속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그의 메마른 삶의 단비처럼 스며드는, 그러나 동시에 위험한 독과 같은 희망. 그는 폐가의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림 속 도깨비의 시선에 사로잡혀 겨우 몸을 지탱했다. 온몸에 땀구멍이 일제히 열린 듯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심장이 귀에까지 들릴 듯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눅눅한 공기, 곰팡이 냄새, 그리고 그의 귓가를 맴도는 섬뜩한 속삭임은 이것이 현실임을 냉혹하게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그의 절박함은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 다시 한번 상기했다. 쌓여가는 빚, 희망 없는 취업 시장, 친구도 가족도 없는 외로운 삶, 그리고 매일매일 그를 짓누르는 가난의 무게.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더 이상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는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작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런 그에게 도깨비는 손을 내밀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악마의 손길일지라도 지금 그의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민준의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 이 기회를 놓치면 그는 영원히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각. 그의 이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이미 절박함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그 경고음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그는 그림 속 도깨비의 붉은 눈을 응시했다. 그 눈은 그에게 어떤 대답을 재촉하는 듯했다. 민준은 자신이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 잠시 생각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돈이었다. 산더미 같은 빚을 모두 갚고 남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하지만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그는 외로웠고 인정받고 싶었고 평범하게 행복하고 싶었다. 이 도깨비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했어. 그의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작게 타올랐다. 그 불씨는 그의 모든 절망을 태워버릴 만큼 강력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희망이 커질수록 불안감 또한 커져갔다. 이 기이한 존재는 대체 무엇이며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도깨비는 분명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자신의 영혼이라도 가져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것일까? 민주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이미 잃을 것도, 내어줄 것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깨비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리는 유혹이었다. 민주는 자신이 과연 이 유혹을 거부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다니오였다. 그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어쩌면 이 거래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줄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 도깨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모든 고통은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았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알 수 없는 대가에 대한 불안감. 그는 자신이 겪게 될지 모르는 더 큰 불행을 상상했다. 지금보다 더한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상상은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미 너무나 깊은 절망 속에 있었기에 그 어떤 미래의 고통도 지금의 고통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민주는 그림 속 도깨비의 붉은 눈을 다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변함없이 그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마치 도마 위에 오른 물고기처럼 무기력하게 도깨비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이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지금의 비참한 현실로 돌아갈 것인가? 그는 폐가 안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들은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갈등을 표현하는 듯했다. 한편으로는 이 거래가 자신을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경고음처럼 들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절망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유혹처럼 들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다. 이건 미친 짓이야. 알 수 없는 존재와 거래를 하다니. 이성의 목소리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절박함의 목소리가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던 좌절의 순간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가난의 굴레. 민주는 자신이 더 이상 노력할 의지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삶은 이미 벽에 부딪혀 있었다. 이제는 어떤 외부적인 힘이 아니면 이 벽을 허물 수 없을 것 같았다. 도깨비는 민준의 침묵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의 붉은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깊어진 듯했다. 그 미소는 민준의 내면을 꿰뚫어 보며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듯했다. 민준은 자신이 이미 이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욕망은 그의 이성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돈을 갖고 싶다는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 이 모든 욕망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지금의 자신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꿈꿨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하고 달콤하여 현실의 모든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만큼 강력했다. 어차피 나는 잃을 것이 없어. 민주는 결국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삶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 더 이상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은 그에게 무모한 용기를 주었다. 모든 것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위험천만한 믿음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폐가의 눅눅한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이제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뛰는 것 같았다. 낯설고 위험한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 끝에 있을지도 모르는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는 갈망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민주는 그림 속 도깨비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이 위험한 거래에 발을 들여놓기로.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도깨비의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폐가 안은 고요했다. 바람 소리도, 그림자의 움직임도, 도깨비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 플래시 불빛은 그림을 비추고 있었고 그 그림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유혹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낡은 그림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미지의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리고 그는 그 존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절망과 희망, 그리고 위험한 기대감이 뒤섞인 미소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소원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따지지 않았다. 그저 이 존재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의 영혼은 이미 그림 속 존재의 끈적한 유혹에 포획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도시의 불빛 아래 민주는 그림을 든 채 망설인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지 낡은 그림인가? 아니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위험한 약속의 시작인가? 별꽃 낭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별빛 아래서 다시 만나요.